오늘은 원화 약세와 관련해서 국제 공조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엊그저께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은 한국의 경관 펀더멘털과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구두 개입을 했죠.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이 환율 조작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비난 내지는 감시 뭐 그런 건 있었어도 한국의 원화 약세를 이렇게 방어하는 구두 개입을 한 것은 거의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 재무상도 환율의 과도한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등 주변국과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했어요. 일본 정부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정부와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시장 개입을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에 대해서 시장 개입을 하게 되면 한국 정부 단독으로 시장 개입을 한 것과는 뭐 조금 차원이 달라지겠죠. 변수가 등장했다. 정부의 어떤 시장 개입의 변수가 등장했다라는 점에서 이런 과도한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정소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오늘은 원화 약세와 관련해서 국제 공조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에 미국과 일본, 한국의 원화 약세와 관련된 정부 외환시장 개입 에 대해서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엊그저께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은 한국의 경관 펀더멘털과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구두 개입을 했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에 트럼프 관세 부과하면서 한국한테는 이제 3,500억 달러에 상당하는 대미 투자를 해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만약에 원화가 과도하게 약세가 되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가 여의치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려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원화 약세에 대해서 구두 개입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죠. 오히려 이제 한국이 이렇게 환율 조작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비난 내지는 감시 뭐 그런 건 있었어도 한국의 원화 약세를 이렇게 방어하는 구두 개입을 한 것은 거의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매우 이례적이죠. 그런가 하면은 일본 정부도 그 한국 정부가 최근에 이제 원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 개입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한일 양국 모두 급격한 환율 변동이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인식을 공유를 한다라는 거죠. 일본 이제 재무라든지 정부 관계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일본 재무상도 환율의 과도한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등 주변국과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했어요. 일본 역시 이제 엔화의 지나친 약세 에 대해서 조금 의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이제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한 것을 예의주시를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여차하면은 엔화 약세, 과도한 약세에 대해서 시장 개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는 시장 개입을 할 의지가 있다 의사를 표명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특히 한국하고 일본이 원화나 엔화가 지금 두 개가 거의 동시에 지금 과도하게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한국 정부도 이른바 이제 시장 개입에 공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먼저 한국 정부가 먼저 이제 시장 개입을 했지만 일본 정부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정부와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시장 개입을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에 대해서 시장 개입을 하게 되면 한국 정부 단독으로 시장 개입을 한 것과는 뭐 조금 차원이 달라지겠죠. 더더군다나 이제 한일 양국이 공조해서 시장 개입을 하게 되면 그 파급력이 만만치가 않겠죠. 뭐 이런 것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움직임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정부가 일단 시장 개입의 어떤 테이프를 끊었기 때문에 또 미국 재무장관이 긍정적인 이제 그 발언을 해줬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도 시장 개입을 하는 것이 부담이 많이 이렇게 줄었다라고 볼 수 있죠. 참고로 이제 그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어느 정도 규모냐? 를 한번 이제 살펴보면 외환 보유고가 1,000억 달러 이상인 국가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IMF 통계를 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1,000억 달러 이상인 국가가 대체적으로 한 30개 가량 되나요? 뭐 그 정도 되죠. 그 중에서 이제 뭐 중국이 압도적이죠. 중국을 예로 치면 중국을 여기서 이제 뺀 게 이제 밑에 건데요. 한국의 외환 보유고 규모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계 8위, 이 중국을 빼면은 이제 7위 규모죠. 그러니까 한국의 외환 보유고 규모가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그 외환 보유고 라는 거죠.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이제 일본 경제가 이렇게 한국 경제 2.5배 정도 되죠. 경제 규모로 치면은 거의 막 일본보다 약간 못 미치면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고, 막 스위스야 이제 중립국으로서 이제 금융 중개국이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
돈이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치고 러시아하고 이제 인도, 그다음에 이제 독일, 사우디가 이제 거의 뭐 한국하고 거의 비슷비슷하죠. 홍콩, 이탈리아, 프랑스, 싱가포르, 브라질. 경제 규모로 쳐도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결코 뭐 부족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죠. 최근에 그 한국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하면서 외환 보유고가 한 30억 달러 정도 줄었죠. 그 정도는 뭐 거의 표도 안 나는 정도인데, 일본 정부가 이제 시장 개입을 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과거에 일본 정부가 시장 개입을 했을 때 규모가 한 번에 한 500억 달러씩 시장 개입을 하거든요. 적게는 이제 200억 달러, 많게는 500억 달러 한 번에 그렇게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시장 개입을 나서게 되면은 상당하죠. 만약에 일본 정부가 시장 개입에 나서서 엔화가 이렇게 강세로 반전이 되게 되면 거기에 연동해서 원화도 강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때는 이제 또 한국 정부도 공조를 해서 이렇게 시장 개입을 하면 그렇게 큰 규모의 그 외화 자금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미국이 재무장관이 이제 이렇게 한국의 이제 펀더멘탈을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원화가 과도하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엔화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생각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엔이나 원이 지금 팬데믹 이전 대비로 했을 때 2022년부터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엔 같으면은 달러당 한 110엔대? 뭐 그런 정도 수준에서 2022년부터 급등해가지고 140엔, 150엔대까지 푹 치솟았죠. 160엔에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오고 있죠. 원화도 마찬가지로 엔화 약세하고 연동해서 2022년부터 이제 달러당 한 1200원 뭐 밑 정도 밑돌다가 1400원대를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1470원, 80원 이런 정도 까지 지금 이제 오고 있죠. 일본 엔화에 비하면은 뭐 팬데믹 전 대비로 치면은 원화 약세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죠. 왜냐면 지금 요 왼쪽 축의 폭을 지금 비례해서 똑같이 놨어요. 60엔에서 180엔, 600원에서 1,800원 이렇게 똑같이 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엔화가 원화보다는 더 약세가 크죠. 팬데믹 전 대비로 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엔화나 원화가 대폭적인 약세를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 미국에 대한 수출입 상황은 어떠냐 이렇게. 엔화가 약세가 되고 원화가 약세가 되면 미국 수출이 폭증을 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미국의 이제 일본이나 한국에 대해서 무역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상품 서비스 수출인데, 미국 입장에서 본 대일본 상품 서비스 수출이죠. 파란색은 이제 미국이 일본에 수출한 거고, 이제 이 주황색은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거죠. 역으로 말하면은 일본이 미국에 수출한 것이 주황색이고,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게 이 파란색이죠. 보시면 일본이 미국에 수출한 것이 엔화의 대폭적인 약세에 비해서는 그 수출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다고 하기가 어렵죠. 기본적으로 일본이 미국에 대한 수출은 거의 구조적으로 이렇게 안정돼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비교 위에 있는 산업, 특히 자동차 산업이죠. 자동차 산업의 어떤 경쟁력이 거의 뭐 2010년 이후에 거의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이제 그 엔화가 팬데믹 이후에 대폭 약세를 보이면서 살짝 더 그 자동차 산업의 가격 경쟁이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에 비해서 원화의 경우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일본 엔화는 30% 이상 약세를 보인 반면에 원화는 한 뭐 25, 6%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원화 약세에 대한 미국의 수출 증대 효과는 상당히 크죠. 이제 팬데믹 이후에 한국의 대미 수출, 미국 입장에서 똑같이 미국 입장에서 본 대한국의 어떤 수입, 그다음에 대한국의 수출 있는데, 거꾸로 이제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수출이죠, 이 주황색이.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미국에 대한 수출이 급증을 한 것이 이제 원화 약세하고도 뭔가 관련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상 이제 그 대미 수출이 급증한 것은 반도체하고 자동차 수출이 급증해서 그래. 특히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AI 이제 혁명 부음으로 인해 가지고 HBM이라든지 뭐 이런 반도체 수출이 급증을 하고 메모리 같은 수출도 급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의 수출이 급증했는데, 이 원화 약세에 의한 가격 경쟁력이라기보다는 현대나 기아의 전기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퀄리티가 높아져서 질적인 내 수출 증가 라고 할 수 있죠.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내연차 역시 품질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월등히 좋아져서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어떤 품질의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미국 수출이 급증을 한 거죠. 반도체하고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급증한 것도 원화 약세라기보다는 경쟁력의 구조적인 변화
에 기인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엔이나 원화가 대폭적으로 이렇게 약세를 보인다라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약세가 대미 수출의 어떤 가격 경쟁을 높여서 미국이 대폭적인 어떤 적자를 내는 원인이다라고 비난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거기 때문에 미국 재무장관이 엔이나 원화의 약세에 대해서 지나치다, 투기적이다 입장으로 이렇게 좀 뭔가 강세 유도에 이제 앞에서 보인 것처럼 구두 개입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대만 같은 경우하고 이제 위안 중국 같은 경우인데 대만 달러 신달러 대만 신달러죠. 그게는 거의 이제 팬데믹 전후로 비해서 변화가 없고 위안화도 그 사실상 팬데믹 전후로 해서 거의 변화가 없어요. 달러당 뭐 7.7 위안 전후 7.1 위안 뭐 이런 정도 최근에는 7 위안 뭐 6 밑으로까지 이제 위안이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조금 열외로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디커플링이다 디리스킹이다 해가지고 이제 중국과 미국 간에 이제 어떤 경제적인 어떤 관계가 점점 이렇게 끊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이 미국에 대한 어떤 수출이나 수입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되죠. 대만 같은 경우는 대만 달러도 거의 변화가 없는데 대만의 미국에 대한 수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팬데믹 이후에. 그건 뭡니까? AI 혁명. 에 의한 이제 TSMC 파운드리를 통한 이제 AI 그 관련한 여러 가지 칩, 엔비디아라든지 기타 등등들의 칩의 어떤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그거하고 최근에는 이제 윈도우 10 종료와 관련해서 PC 2024년부터 이제 PC 컴퓨터 관련한 것들의 이제 미국 수출이 급증을 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그 미국 수출 급증도 뭔가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죠. AI 혁명으로 의한 어떤 구조적인 변화. 라고 봐야 되죠. AI 거품이 꺼지게 되면은 대만의 미국 수출도 이렇게 꺾이겠죠. 이제 반면에 이제 중국의 미국 수출은 팬데믹 전 대비로 했을 때 이제 급감을 하고 있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트럼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바이든 정부 때부터 계속되는 이제 디커플링, 디리스킹 뭐 그런 관계, 중국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계속 수출이 급감을 하고 있는 건데 거의 이제 뭐 한 5,500억 달러에서 지금 최근에는 3,500억 달러, 한 2,000억 달러 가량의 수출이 줄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는 거죠.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이제 중국의 대미 수출은 계속 뭐 이렇게 특히 이제 트럼프 정권 들어와서는 가파르게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무역 수지를 보면은 미국에 이제 일본에 대한 무역, 한국에 대한 것, 대만에 대한 것, 중국에 대한 건데 보시면은 거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상품 수지 같은 경우는 한 700억 달러 선에서 거의 변화가 없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한 200억 달러 선을 유지하다가 팬데믹 이후에 급증을 해가지고 600억 달러 선까지 늘어나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대만의 경우에는 거의 이제 100억 달러 정도 되다가 팬데믹 이후에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지금 1,3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죠. 이게 미국이. 그러니까 대만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방어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러쿵 저러쿵 대만을 이렇게 방어하겠다 안 하겠다 명확한 뭐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요것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대만한테 이제 미국 무기를 막 팔아 제낀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대만 기업들에게 미국 투자를 늘려라. 라는 이제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한때 이제 거의 뭐 5천억, 4천억 달러 정도까지 이렇게 적자가 달했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2천억 달러 선까지 줄어들고 있죠.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이제 무역 수지 적자 폭은 앞으로 더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죠. 뭐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위안화는 오히려 중국 정부 입장에서 미국과 이제 디커플링, 디리스킹 하면서 이제 미국 외의 국가에서의 어떤 위안화의 국제화라고 할까요? 기축통화로서 위안화의 어떤 그 국제 결제 수단으로서 무역이라든지 어떤 금융이라든지 위안화의 통용을 이렇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위안화를 안정시키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위안화를 계속 강세를 오히려 지금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위안화가 계속 미국의 흑자가 줄어들더라도 위안화는 강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과거의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미국이 구두 개입을 해서 어떤 공조 비슷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든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을 하고 공조를 할 태세를 이렇게 갖추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보기 힘든 그런 움직임
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역으로 말하면은 지금 최근에 이런 그 팬데믹 이후에 N이나 원의 어떤 과도한 약세가 너무 지나치다라는 어떤 인식에 기반을 하고 있고, 그 과도한 약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변수가 등장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정부의 어떤 시장 개입의 변수가 등장했다라는 점에서 이런 과도한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